맹인소녀와 사암오행침. 눈 대신 손을 얻은 심의. 제20편 영원한 스승의 마음. 2020년 혜연이 37세가 되던 해 전 세계는 예상치 못한 팬데믹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지구촌을 덮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공포와 격리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혜연 소장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지훈 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병원들은 코로나 환자들로 넘쳐났고 많은 의료진들이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있어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심의학이 더 필요할 거예요. 혜연은 즉시 팬데믹 심리 치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온라인으로 전 세계 의료진들과 연결해서 스트레스 관리법과 심리 치유법을 교육했다. 바이러스는 몸을 공격하지만 두려움은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해요. 매일 저녁 8시 혜연은 전 세계로 생방송되는 온라인 명상 시간을 가졌다. 30개 언어로 동시 통역되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 순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도 모두 같은 마음으로 평안을 찾고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특히 의료진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왕 박사님 덕분에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한 간호사가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다.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뉴욕의 의사도 고마움을 전했다. 혜연은 또한 면역력 강화를 위한 특별한 침법도 개발했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간단한 지압법과 호흡법을 조합한 것이었다. 바이러스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면역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어요. 이 방법은 SNS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다. 해시태그 왕혜연 면역법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정도였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혜연의 연구소에는 특별한 환자들이 찾아왔다.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격리로 인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의료진으로서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선생님, 저는 3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일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환자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가 없어요. 한 젊은 의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혜연은 그의 손을 잡고 깊이 공감했다. 의료진으로서 느끼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왔다.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누구도 모든 환자를 구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혜연은 그에게 특별한 심법 치료를 해주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책감과 무력감을 천천히 풀어주었다.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왜 제가 의사가 되었는지 다시 기억날 것 같아요. 한 달 후 그 의사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팬데믹이 서서히 진정되면서 혜연은 새로운 책을 펴냈다. 제목은 위기 속의 치유, 팬데믹 시대의 심의학이었다. 이 책에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이 모두 담겨 있어요. 개인의 위기든 사회적 위기든 진정한 치유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0개국에서 동시 출간되었다. 그해 여름 혜연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것이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혜연 씨 정말 축하해요. 노벨 평화상이라니. 정환이 기뻐하며 말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수상 여부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더 기뻐요. 그 무렵 8살이 된 딸 사에는 이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남다른 감수성을 보이고 있었다. 엄마, 오늘 친구가 많이 슬퍼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아줬더니 좀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잘했어, 사에야. 사람을 위로해주는 게 가장 소중한 일이야. 엄마처럼 저도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하지만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한 마음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해. 2022년 가을 혜연은 생애 가장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세계심의학대학교 설립이었다.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국제적인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이었다. 기존의 의과대학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필요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모두 아우르는 전인적 의료인을 양성하는 곳 말이에요. 유엔과 WHO의 지원을 받아 서울에 캠퍼스를 세우기로 했다. 세계 각국에서 교수진이 모여들었고 첫 입학생 모집에는 80개국에서 5,000명이 지원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개교식에서 혜연은 감격의 인사를 했다. 이 대학의 교훈은 치유는 사랑에서 시작된다입니다. 기술을 배우기 전에 먼저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입생들은 40개국에서 온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었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함께 공부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의학의 개척자들입니다.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 혜연은 마침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39세의 나이에 받는 영예였다. 스톡홀름 시상식에서 혜연은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했다. 이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를 가르쳐주신 모든 스승님들, 함께 일해온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치유의 기회를 주신 모든 환자분들의 것입니다. 저는 13세의 시력을 잃었지만 그 덕분에 더 깊이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장애는 몸의 불편함이 아니라 마음의 다침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고통에 공감하고 치유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분명 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수상 소감이 끝나자 전 세계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특히 그동안 혜연에게 치료받았던 환자들의 감사 인사가 가장 감동적이었다. 시상식 후 혜연은 스승사암의 묘소를 찾았다. 오랜만에 찾은 묘소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정환이 늘 관리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생님,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혜연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긴 시간 묵념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심어주신 작은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되어 전 세계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사암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다, 혜연아. 이제 네가 진정한 심의가 되었구나. 2023년 봄 혜연은 40세를 맞았다. 지난 27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13세의 절망적인 소녀가 이제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희망을 주는 치유자가 되어 있었다. 정환씨,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네, 혜연씨.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죠. 맞아요. 사회도 크면 이 일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 혜연이 설립한 세계심의학대학교에는 100개국에서 온 5,0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새로운 치유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남미의 빈민가에서, 아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혜연의 제자들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그들 모두가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 진정한 치유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된다. 혜연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맞이한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눈앞의 환자 한 명 한 명이다. 오늘도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왕혜연, 눈을 잃었지만 마음의 눈을 얻은 소녀. 절망에서 희망을 찾고 그 희망을 전 세계와 나눈 진정한 심의.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뜨겁다. 그리고 그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암의 가르침이 낳은 기적이다. 한 사람의 치유가 온 세상의 치유로 이어진 아름다운 이야기. 끝으로 혜연이 늘 하는 말이 있다. 우리 모두는 치유자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서로의 고통에 공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